DJ리님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분당 서현동 시범단지 84 소유자입니다. 갈아타기를 상급지로 해야 되는 시점일까요? 아니면 같은 동네 대형 평수로 옮기는 게 좋을까요? 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제 의견은 있는 것 같아요. 애들이 학년기라 이사하는 게 좀 부담스러운데 학군이 바뀌지 않는 같은 동네에서 평수를 업그레이드 되는지 고민됩니다 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철저하게 본인의 선택일 뿐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첫 번째, 남들이 워낙 부러워하는 분당이라고 하는 동네, 그 중에서도 또 서현동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재건축 관련된 얘기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시범단지 쪽을 가지고 계시다. 자, 그러면 일단 본인은 좀 표현이 좀 웃기지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좀 더 좋은 곳에 대한 업그레이드거든요. 그쵸? 좀 더 좋은 곳에 대한 업그레이드인데, 본인 같은 경우는 지금 애들의 학년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옮겨야 되는 부분을 고민한다 라고 한다면 대형평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럴 때는 결국에는 함부로 옮기겠을 때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 많을 테니까 지역에서 움직이는 게 저는 낫다고 봐요. 이런 경우에는 물론 강남으로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에 대한 고민이 크시니까 그런 고민을 하신다고 보고요. 그랬을 때는 대형 평수로 옮기는 게 좋을까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냥 내 기분에 따라서 옮기려고 하지 마세요. 이왕이면 대형 평수를 옮기는데 대형 평수가 올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전제가 뭔지 아세요? 직전에 대형 평수랑 84랑 비교했을 때 대형 평수와 84가 있었을 때는, 예를 들어 대형 평수가 떨어지든지 또는 대형 평수는 가만히 있거나 덜 오르고 있는데 84가 많이 오르든지 이랬을 때 올라가야 되거든요. 즉 떨어질 때 가거나 84가 올라가서 붙었을 때, 즉 붙었을 때 움직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본인이 움직이는 날짜를 본인이 결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상황이잖아요. 본인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 있는 중대형 아파트와 84의 움직임들이 분명히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그랬을 때는 본인이 그 부분을 보면서 판단을 하셔서 갭이 붙어있는데 어떤 현상으로 붙어있는가, 갭이 붙어있는데 어떻게 붙어있는가, 이 부분을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많이 보지 못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대형 평수와 지금 84의 분위기를 봤었을 때 지금 현재 어떤 현상이냐, 그래서 갭이 붙었는데 어떤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움직이는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맞다. 자, 그렇게 보시면 조금 편안하게 가실 수 있을 거다. 지금 본인이 옮기냐 마냐 자체보다는 시장의 흐름, 시장의 분위기에 맞춰서 가장 적은 돈으로 옮길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속에서 이런 질문들이 계속 많이 나옵니다. 지금 제가 쭉 보다 보니까 매도가 안 됩니다. 갈아타기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뭐가 다를 게 없어요. 다를 게 없습니다. 지금 갈아타기 전략이라고 얘기하는데 매도가 안 된다는 얘기는 수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팔릴 수 있는 방법은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아니면 보유예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아니면 보유다. 근데 내가 보유를 했을 때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 부분은 제가 항상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불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미래를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물어보시고 그러신 거 저도 잘 알고 있지만, 분명한 거는 지금 후반부의 혼란기는 어느 누구도 판단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판단을 유보하고 올 하반기까지는 좀 지켜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린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 매도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결국 지금 기흥 아파트 매도가 10개월 동안 안 된다? 근데 그 기흥 아파트 그 주변이 매도가 됐던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쨌든 잘은 안 되겠지만 그 가격대에서만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즉 살려고 하는 사람들 두 가지 사람들이거든요. 실수요자도 잘 안 들어와요. 실수요자들도 지금 현재 떨어지는데 누가 살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좀 더 싸게 나온 물건만 사죠. 투자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왕이면 지금 살려고 할 때 좋은 기회다. 좀 더 싸게 사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당연히 투자자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결국 지금 현재 팔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수익이 확실하게 나와 있다면 직전 최고점 가격으로 팔려고 하게 되면 솔직히 안 팔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갔었을 때 본인한테 닥칠 불리함, 이런 부분을 판단하시고 난 다음에 가격을 얼마나 떨어뜨릴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어떤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매수자가 관심이 있을 만한, 쉽게 말하면 낚시질을 하는 데 있어서 미끼를 먹을 만한 걸 던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나는 먹을 만한 걸 던지지 않으면서 지금 계속 뭐 돌돔을 잡으려고 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실제 서로 기브앤테이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이아님 질문 한번 받도록 하고 하단으로 내려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고덕 신축 갖고 있는데요. 입주한 지 2년 돼서 지금 팔고 분당 재건축이나 목동 재건축으로 갈아타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면 고덕을 갖고 있으면 더 오를 것 같은데 전세 주고 월세로 이사하고 남는 금액으로 소형을 추가로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잠깐 여기서 좀 뼈 좀 때리겠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왜 그러냐면 제 느낌상 다이아님은 하락장의 경험이 전혀 없는 분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혹시 서운하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하지만 제가 조금 뼈 때리는 얘기를 좀 하고 가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이 모든 내용이요. 상승장에서의 지식만 갖고 있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 부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같은 경우 아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맨 마지막에 전세 주고 월세로 이사하고 남는 돈으로 소형을 추가해서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월세로 이사하고 남는 돈으로 소형을 추가로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는 이 얘기는요. 결국 투자 금액을 늘린다는 얘기거든요. 흔히 하는 말로 적극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시장이 하락으로 갈지 아니면 조정을 받을지 변곡점인 시기이거든요. 이 변곡점인 이 시기에 베팅을 하겠다? 근데 베팅을 하게 되면 상승장의 투자 기술이 아니라 하락장의 투자 기술로 베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는데 보니까 딱 상승장의 투자 기술로 베팅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아니죠. 하락장에 베팅하는 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월세 세팅을 할 수 있는 수익형 투자라든지 뭐 경매를 좀 배운다든지 이런 식의 얘기들을 아직 뭐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대충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상승장에 지난 몇 년간 여러분들의 선배들이나 친구들이 했던 내용이잖아요. 이걸 지금 하겠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이아님은 지금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저는 만약에 지인이라면, 아니, 제 집안분이라면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혼낼 것 같아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월세로 이사하고 남는 돈으로 소형을 추가로 투자하라. 월세로 이사하고 소형에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하락장 또는 침체장이 오더라도 한참 지난 후입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이 움직일 때 하는 방법이에요. 절대 이렇게 하는 방법은 아니다. 지금 머릿속에 상승장의 투자 기술 몇 개만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아 보여요. 아닌다면 제가 조금 과도하게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조금 세게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요. 위에 질문하신 거. 고덕 신축을 갖고 있는데 입주한 지 2년 됐다. 2년 됐으니까 이제 비과세라든지 이런 부분 생각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팔고 수익 확정시킨다는 건 좋아요. 자, 근데 분당 재건축이나 목동 재건축으로 갈아타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첫 번째, 고덕하고 분당 중에서 어느 게 좋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글쎄요. 분당 재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일기 신도시 테마가 들어와 있죠. 들쑥날쑥하게 할 때 타이밍을 잡아서 굉장히 가격이 낮은 상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래도 오래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딱 분당 재건축 찍는다? 막말로 그런 경우 있죠. 서울이 침체장이 왔습니다. 고덕 신축을 갖고 있는 내 것이 또 떨어지고 있는데 저 멀리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갑자기 막 던지는 물건이 나왔어가지고 경매 나왔는데 뭐 7, 8억 이상 떨어졌어. 그럼 고덕 신축 팔아서 글로 갈 수 있어. 그러면 지금 분당 재건축과 목동 재건축 얘기할까요? 바뀌게 될 겁니다. 왜? 더 좋은 게 나타났는데 시기마다 항상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되겠지만 지금 볼 때는 상당히 좋은 물건들을 던질 이유는 없다라고 봐요. 확실한 게 아닌데 베팅을 하겠다? 지금 둘 다 확실한 게 아니거든요. 일단 고덕 신축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분당 재건축이 괜찮아 보이지만 분당 재건축 말고 더 좋은 강남 재건축이나 다른 게 바뀔 수도 있는 게 앞으로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내가 계획 세운 대로 다 되는 거 있었나요? 아마 90%는 안 되셨을 텐데. 근데 지금 계획을 세우는 거는 시뮬레이션이거든요. 거기서 계속 바꾸셔야 돼요. 근데 지금 너무 확정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조금 불리해질 수 있다. 이 부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뒷얘기는 지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동 재건축 가는 거 괜찮죠? 역시 목동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은 분당보다는 목동이 좀 더 낫다고는 보는데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재건축과 재개발 관련된 부분이 이제 좀 나와야 되겠죠. 이미 본인은 좋은 거를 가지고 계십니다. 좋은 것을 영위하는 가운데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좋은 물건들은 분명히 나중에 들어올 거예요, 애들이. 어떤 애들이?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이. 자, 그렇기 때문에 성급하게 던지실 이유가 없다. 자, 그래서 조금 뼈 때리는 식으로 조금 세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